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생명과학 원 16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문제고요. 다 뻔한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고. 그런데 원래 문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 길이가 직접 나와 있지 않고, A, 3D,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문제가 바뀌더라도, 문제 유형이 아무리 바뀌어도, 문제 푸는 원리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실제로 여기 막 숫자가 쓰여져 있었을 때의 문제 푸는 방식하고, 숫자가 안 쓰여져 있고 문자로 쓰여져 있을 때하고 문제 푸는 방식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막 당황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나 익숙치 않은데, 난 이거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못 푸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문제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유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문제 푸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봤던 그 원리대로 풀면 된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T1일 때에는 기억, 니은, 뒤 순서 없이 길이가 A, 3D, 10D랍니다. 길이가 직접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문자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그 배수만으로도 이제 배수만으로 길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길이가 이렇다는 거고, T2일 때도 A, 2D, 3D라는 건데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나요? 자, 일단은, 자, 이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에 대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A 같죠? 3D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D고 2D입니다. 누가 더 깁니까? T1이 더 긴 이완 상태고, T2가 수축 상태죠. 네, 일단은,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딱 숫자 딱 보면 대본 알 수 있고, 자, 이 문제 푸는 원리와 방식은 같다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기 이전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왔죠? 몇 센치가 아니라 몇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막 숫자 나와 있는 거 많이 풀어왔죠? 그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골격근 문제는 수축, 이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 비교한 특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었죠. 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만은, 수축하고 이완했을 때 기억이 X만큼 변화했다면은, 니은은 맥 마찬가지 똑같은 값만큼 반대 방향으로 변하죠. 근데 여기서 디귿은, 전체 근절에서 한쪽만 나타내면은 이제 기억하고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지만, 지금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H대 전체를 디귿으로 하기 때문에 EX의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 자, 문제가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왔던 그런 형태, 몇 마이크로미터 직접 길이가 나와 있던 그런 형태, 막 표로 나와 있던 그런 형태도 다 기억, 니은, 디귿에 일어난 변화 양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골격근 문제는 항상 변화 양상을 가지고 푼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디귿은 2배의 변화를 가지고요. 기억, 니은은 똑같은 변화를 가집니다. 더해졌든 빼졌든, 그죠? 방향은 반대일 뿐. 그런 상황에서 지금 T1은 A, T2도 A죠. 3D 똑같습니다, 지금. A 똑같고 3D 똑같습니다. 뭔가 감이 오나요? 2D, 10D만 다르죠. 자, 기억이 어떻게 변했다면 니은은 똑같이 반대로 변화되죠. 예, 그죠? 그러면, 예, 감이 오나요? 예. 자, T1이 A에서 3D로 변했다면은 T2에서는 3D가 A로 변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똑같이 변하죠. 기억, 니은이 똑같이 변하고 반대로 변하게 되죠.
아하, 그러면 이제 이제 좀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풀지 생각이 좀 드나요? 자, 그러면, 그럼 나머지 남은 건 뭡니까? 이완했을 때 10D고 수축했을 때 2D입니다. 그러면 요게 디귿의 변화죠. 2X의 변화입니다. 2X의 변화가 총 8D의 변화를 보이니까 X는, 여기서 X는 4D의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3D에서 4D로 마이너스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3D에서 A, 4D의 변화를 봐서 7D가 돼야 되고, A는 7D인 거고, 7D에서 3D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기 기억.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요.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죠. 근육 세포 안에 근육 섬유라 불리우는 근육 세포 안 속에 근육을 이루고 있는 필라멘트인 근육 원섬유가 중간 세포 안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틀렸죠. 근육 세포가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죠. 틀렸죠. 반대로 됐죠. 자, H대 길이는 이완한 T1이 깁니다. 맞죠? T1일 때가 길다. 맞죠? T1일 때가 길다. 그죠? 이완할 때. 자, T2일 때 기의 길이는, 자, T2일 때의 디귿이 2D입니다. 디귿이 2D. 기억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예. 3D인지 7D인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완했을 때 3D에서, 수축했을 때에 7D로, 늘어나는 걸 보니까, 수축했을 때에 늘어나는 것은 니은이니까, 이게 이제 7D고, 여기 3D겠죠. T2일 때, T2일 때, 여기 이제 3D고, 이게 7D겠죠. 자, 어쨌든,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 2D입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 문제 풀 때에, 좀 생소한 낯선 문제여서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했지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차 강조했지만, 아무리 변형되더라도 문제 푸는 원리는 같다라는 거. 근육 문제는, 골격근 수축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의 변화 양상을 근거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적용되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까처럼, 기억하고 니은의 변화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여기 문자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서로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가 디귿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 실마리로 해서 풀었던 거죠. 자, 선생님이 풀이를 듣고 하면은 당연히 쉽습니다. 다 이미 답을 알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게 수능형 문제는 문제가 아무리 변형됐든 바뀌었든, 처음 풀든 안 풀든 간에, 학생들 스스로 그 시험 문제 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푸는 원리를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푸는 팁을 어떤 그런 이제 요령을 안만 가르쳐줘도 학생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답지 보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문제 푸는 요령만 가지고 문제 풀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한번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연습해 보면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올해 9월 모의평가 문제도 골격근 문제가 조금 변형된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풀 때는 학생들이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맥 마찬가지 푸는 원리는 같고 그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그걸 이제 변형해보면은 그 주어진 자료를 대입해보고 비교해보면은 맥락은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규칙성,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아마 9월 모평 문제하고 이번 수능 문제하고 골격급 문제를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그걸 자꾸 연습해보면은 실력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각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